질문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근데 합격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할 줄 알아요? 네, 끝, 합격. 그거는 오히려 좋아할 일이 아니죠. 네, 안녕하십니까. 프롱트입니다. 오늘은 좋은 회사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게 입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아차 싶습니다. 경력과를 위해서 2년은 다녀야 한다는데 한 달 만에 바로 퇴사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죠. 회사를 잘 고르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좋은 회사의 기준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돈, 복지, 개인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도 약간의 제 기준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합니다. 큰 회사는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월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작은 회사는 정보가 부족하죠. 뭐 스타트업, B2B를 하는 회사,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죠. 어떻게 하는지도. 정보도 없고 지인도 없고 그리고 내가 신입사원이라면 더 답답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채용 사이트랑 채용 과정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두 가지로 내용을 보려고 해요. 겉만 보고 좀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주의사항으로 보시고요. 채용 사이트를 먼저 보면은 회사에 대한 소개, 우리 회사는 뭐예요? 라는 게 나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전과 가치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회사 자랑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실적이 어떻고, 뭐 우리 성과가 어떻고, 무슨 상을 받았고, 그런 것만 자랑하는 회사들은 성과 위주의 회사일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미와 가치, 회사를 소개하는데 구성원의 역할은 무엇이고, 구성원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것이고, 또 세상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지, 그런 것들을 회사 소개에 담는다는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고, 회사의 어떤 좋은 문화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자격 요건을 한번 볼까요? 채용 사이트에 보면 자격 요건이 나오니까요. 자격 요건을 읽어보시면 그 회사가 사용하는 기술이 보입니다. 뭐 HTML 요구사항이 있고 백엔드 해야 되고 AWS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 회사가 쓰는 기술일 확률이 높아요. 그게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적극 지원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기술이 만약에 새롭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너무 예전에 과거의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뭐 UI 프론트엔드 쪽이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뭐 jQuery라든가 약간 좀 이제 시대가 지난 것들을 쓴다거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룰 확률이 조금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기술을 자격 요건에 넣는 회사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전에 그러더라고요. 타입스크립트를 넣어야 사람들이 지원을 해요. 쓰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들도 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아름아름 뭐 개발자 커뮤니티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알아보는 것도 좋죠. 그리고 자격 요건에 보면요 우대사항이나 이런 거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뭐 이런 요구사항을 넣는 거예요. 동료와의 협업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열린 사고방식을 가진 분,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분 이런 것들은 전 긍정적이라고 봐요. 뭐 페어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분, 테스트 코드를 짜본 경험이 있는 분 이런 것들은 뭐냐면 뭘 엿볼 수 있냐면 좋은 개발 문화를 가지고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이나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품질, 소프트웨어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개발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뭐 이거 저거만 할 줄 알면 돼요 라고만 자격 요건에 딱 나온 경우 있죠. 깔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이상해요. 왜냐면은 나를 코드로만 바라볼 수도 있는 회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안타깝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채용 사이트에 보면 검공과 나온 사람들을 원합니다. 이런 회사는 좀 형식과 어떠한 틀에 좀 갇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대소문자도 가리지도 못하고 오타도 있고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닌 실수도 있지만 보통 이런 것들은 개발팀이 검증을 해서 올리거든요. 채용 사이트에. 그러면 과연 이 회사가 이런 거 확인도 안 하고 채용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건가? 그런 걸 의심해 볼 수도 있죠. 채용 사이트에 보면 복지 제도도 나옵니다. 복지비 300만 원을 준다. 뭐 이것저것 막 돈으로 한다 그러면은 막 끌리죠. 매력적이고. 하지만 이런 문화보다는 이런 게 나을 수도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취미 활동을 지원한다거나 뭐 생일날 일찍 보낸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 별건 돈은 큰 건 아닌데 세심하고 배려가 느껴지는 복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기업 문화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이죠. 채용 과정까지 왔다면 여기서도 많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회사를 우리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인사팀이나 계속 연락을 하죠. 메신저, 이메일, 뭐 전화 이런 걸 하는데 그때 되게 무미건조한 말과 글만 보이고 형식적이고 프로세스가 쓸데없이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약간 대기업스러운 문화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뭐 대기업 문화 꼭 나쁜 건 아니겠으나 어쨌든 딱딱하고 재미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말투와 뭐 반응하는 내용들 글에서 따뜻함이 느껴져요. 그 개인이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개개인들은 회사의 문화를 어느 정도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진짜 싫은데 뭐냐면은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회사가 있어요. 결과 통보도 듣고 추가 안내도 듣고 뭐 준다고 했는데 연락도 없고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그 회사는 뭔가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매너와 좀 배려가 없는 거죠. 자, 면접 자리는 대답하기 바쁜데 무슨 회사를 판단해요. 뭐 그건 그렇죠. 일단 대답은 잘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회사의 문화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그들이 앉아 있는지 보십시오. 복장, 말투, 매너에서 다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어렵죠? 그러면 끝나고 나서 한번 회고해 보세요. 내 느낌이 어떻지? 나 대답 못했는데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 이분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은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서 판단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 세 명이 들어왔는데 말이죠. 가운데 분만 뭐 팀장인 것 같은데 계속 질문만 해요. 옆 사람들은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도 조금 수직적인 문화이지 않을까라는 걸 엿볼 수도 있죠. 질문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이 바로 그 회사가 사용하는 뭐 어떤 도구, 문화, 개발 방법 다 알 수가 있어요. 뭐 리팩토링을 자꾸 물어본다 그러면은 그 회사는 리팩토링에 관심이 많은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일 수도 있고 클린 코드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그러면은 역시 그런 것도 비슷한 관점이죠. 성능 이야기를 많이 물어본다면 이 회사는 이 회사는 진짜 성능적으로도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써봤어요? 이런 거 해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라는 질문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진짜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죠. 리액트 써봤나요? 그리고 대답을 했어. 근데 후속 질문이 없어. 그것도 약간 의심스러워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 엔지니어로서 그냥 할 줄 아는 사람만 필요로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해볼 만하죠. 뭐 아예 질문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근데 합격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할 줄 알아요? 네, 끝 합격. 그거는 오히려 좋아할 일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공간인데요. 공간과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좀 솔직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저 사무실 한번 구경하고 한번 훑어보고 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휴게실 한번 잠깐 보시고 가실래요? 이럴 수도 있어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뭐 비대면으로 리모트로 일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공간이 있는 회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간은 크다 작다가 아니고 그 회사의 문화가 다 보입니다. 조명은 어떻고부터 의자, 책상, 사무기기는 무엇이고 컴퓨터 종류는 무엇인지 자리와 크기, 배치는 어떤지 휴게 공간은 어떤 느낌인지를 다 보면은 그 회사의 문화를 어느 정도 대변해 주기도 하죠. 뭐 직원들의 말투 표정을 알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까지 알기는 어렵겠죠. 자, 오늘 내용은 사실 좀 겉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알짜배기 회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겉에 있는 내용으로 어느 정도 우리는 조금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고 확률적인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아무튼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를 겟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